세상은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라는 책의 저자가 쓴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책은 소소한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인데요. 가볍게 읽으면서도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과 외로움, 인간관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실패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겪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실패로 주저앉을지 아니면 아픔을 딛고 일어설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편해지는 인생. 승복하되 굴복하지는 말고 강해지되 강한 척하지 않기. 지난주 요가 학원에 갔을 때 새로 배운 동작이 좀처럼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내 생각에는 꽤 고난도 동작이라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나 싶은데 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왜 안 되시지? 수업 들은 지 꽤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너털웃음을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몸치라서 잘 안 되네요. 나의 솔직한 자아 비판에 강사도 뜨끔했는지 당황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하며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잡아주고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해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자기는 숙련된 전문가고 나는 생초보에 심지어 몸친데 나한테 왜 안 되느냐고 물으면 쓰나. 시작이 달랐으니 서 있는 위치도 다른 법. 상대를 인정하면 까다롭게 굴 일이 없다. 모 결혼정보 회사에서 개최한 미팅 파티. 한 남자가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미팅 파티에 매번 참여하는데 한 번도 커플 매칭에 성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 오지라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그에게 다가가 빙긋대며 말을 붙였다. 한눈에도 비아냥됨이 느껴졌다. 어때요? 이번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 뜻밖에도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보다시피 난 돈도 많지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학벌이 좋지도 않으니까요. 그저 당황해서 쑥스럽게 웃거나 얼굴을 붉히겠거니 했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직설적인 대답이었다. 지나치게 솔직한 탓에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찾아줄 정도였다. 그런데 난감해하고 있는 오지라퍼를 더욱 민망하게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니 오히려 낫더라고요. 괜한 자존심에 매달릴 때보다 훨씬 편해요. 여기가 바닥인 걸 인정하고 나니 겸허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은 어디까지나 정신 수양하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이미 낸 연회비가 아깝기도 하고. 주변에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다들 솔직담백한 그에게서 의외의 매력을 느낀 듯했다. 그 중에 그에게 조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여성이 있었다. 그의 솔직함에 끌린 그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이좋게 파티장을 떠났다. 반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화를 당한 사람도 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다. 한 젊은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가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다. 불량배들이 여자를 향해 음담패설을 던지고 휘파람을 불어댄 게 원인이었다. 처음에 남자는 화가 난 여자친구를 달래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실망했다. 너 남자 맞냐? 자존심도 없냐? 위험해서 지켜주지도 못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며 몰아붙이자 어쩔 수 없이 불량배들에게 맞섰다. 말다툼은 곧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결국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인정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때와 장소, 상황을 잘 따져 판단해야 한다.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한 인정은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후퇴이기도 하다. 마카오의 도박꾼들 사이에 금원처럼 떠도는 말이 있다. 매일 똑같은 판돈을 들고 가되 다 잃으면 지체 없이 털고 나올 것. 이를 승복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금원을 철저히 지키는 도박꾼이 있었다. 1,000만 원으로 잭팟을 터뜨려 몇십억 대의 자산가가 된 후 카지노의 VIP로 대접받는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도박판에 앉았고 그 돈을 다 잃으면 미련 없이 일어났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그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어차피 도박으로 돈을 번 데다 현재 자산 규모에서 급쯤이야 푼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도 결국 눈이 멀어 원칙을 깨는 날이 오고 말았다.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져간 판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돈을 빌려 게임을 계속한 것이다. 돈을 잃고 또 잃어도 멈출 줄 몰랐다.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그는 여전히 승복하지 못한 채 다시 도박판에 앉았다. 그리고 결국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댔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폭주하던 그의 도박 행각은 공금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고 나서야 멈췄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아내와 아이들은 집까지 들이닥친 빅쟁이들에 놀라 야반 도주했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부딪혔다. 인생은 바둑과 같아서 늘 이길 수만은 없다. 누구든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승복해야 할 때 승복하지 못한 결과는 대개 하나같이 비참하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목을 조르는 자충수를 두게 마련이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 무기를 치켜들지만 말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도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자신이 놓인 자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엄살도 부리고 솔직히 열세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무슨 수로 매사에 이기며 살겠는가. 평범한 인간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승복하되 굴복하지 말고 강해지되 강한 척하지는 마라. 그리고 기억할 점은 이 세상은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참패해도 괜찮고 연달아 패배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다. 지섭은 차 덕후다. 그의 차사랑은 차를 마시고 음미하고 모으고 차 이야기를 하며 친구를 사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업으로 삼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전국의 유명한 다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차를 거래한다. 뛰어난 품질의 찻잎을 얻기 위해 첩첩산중 두매산골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를 보면 진짜 사랑이란 저런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 구해온 차를 일부는 자신과 지인을 위해 보관하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차 상인끼리 친목을 도모하는데 투자한다. 그런데 이 친목의 방식이 범상치 않다. 다들 차 덕후로 넘어 이른바 차의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차의 전쟁이란 서로 가진 차의 품질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이 맞대결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웅을 다투기도 한다. 보통 생산지, 제다 방식, 보관 방법 등 차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보를 비교해서 차 상인으로서 안목을 검증한다. 지섭은 차의 전쟁에 푹 빠져서 기회만 생기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다. 어디서 누구와 벌인 겨루기는 어떠했고 어느 때 아무개가 가져온 차가 참 훌륭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무슨 대단한 무용담처럼 펼쳐놓는 글을 보고 있노라면 그 세계가 참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은 그에게 그렇다면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래도 명색이 전쟁인데 이기는지 지는지 승률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리라. 지섭은 쑥스럽게 웃으며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다고 했다. 오죽하면 별명이 백전백패 장군이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들으면 화나지 않냐고 묻자 지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자꾸 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차의 전쟁에서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차를 사들이는 거야. 가지고 있는 양의 반 정도를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게 원칙이지. 회사를 위로하는 방법이랄까? 그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찾아다녀.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더 좋은 차를 만나게 되더라고. 패배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저도 괜찮은 이유였다. 한동안 북쪽 지방의 작은 마을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과 친구가 되었더랬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그녀는 병으로 남편과 아들을 일찍 잃고 홀로 손녀를 키우며 사셨다. 며느리는
일찌감치 재가하여 연락이 끊어졌고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가며 애지중지 키운 손녀딸이 올해 유명한 사범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합격한 날은 그야말로 온 마을 경사나 다름없었다며 할머니는 꽤 자랑스러워 하셨다. 다행히 시골 인심이라고 해야 할까. 며느리가 떠난 후 젖먹이와 단둘이 남겨진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를 도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였다. 궁핍한 사정을 아는 만큼 할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돈을 빌려주었고 그뿐 아니라 채소며 과일, 고기 같은 것도 한 번씩 들여놓아주며 형편을 살폈다고 한다. 손녀보다 조금 큰 아이를 키우는 동네 아기 엄마들은 작아진 옷가지며 장난감 같은 물품들을 가져다주며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었다. 그렇게 온 마을이 십시일반 서로 조금씩 내놓고 도와가며 지금껏 할머니의 손녀를 키운 셈이다. 그러니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다들 자기 일인 양 기뻐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할머니에게는 행복한 일만 남은 듯 했다. 손녀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제 살 길을 찾으면 할머니도 지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테니 말이다. 굴곡지고 괴로운 날들이 많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좋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덕이 크지 않았나 싶다. 역시 하늘은 가련한 자를 내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밝히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많은 사람이 도와준 건 맞지. 하지만 나 역시 평생 도움받을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할 거요. 그리고 결국 나를 가장 많이 도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이가 많음에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손녀에게 인터넷 방송하는 법을 배워 집에서 키운 농작물, 달걀 따위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고 했다. 수입도 꽤 짭짤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마냥 철없는 소녀 같기도 했다. 이렇게 번 돈을 손녀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는 말에 눈물이 찔끔 났다면 내가 너무 주책스러운 것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정분이고 내가 나를 돕는 건 본분이요. 세월이 만들어낸 정답을 툭 던지신 뒤 할머니 말씀이 이어진다. 만약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법이요.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께 힘도 합치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만약 내가 싹수 노란 게으름뱅이라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며칠 후 나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할머니는 벌써 다 세워놨다며 손녀가 완전히 독립하면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혼자서 넓은 세상 방방곡곡을 여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늙었다고 죽을 때까지 얌전히 앉아있으라는 법 있는가? 지금까지는 손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할머니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어릴 때 일이다. 옆자리 친구가 예쁜 가방을 메고 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 가방이 갑자기 촌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받아서 새 가방을 샀다.
직장 다닐 때는 동료가 들고 온 세련된 수제 가죽 핸드백에 마음을 빼앗겨 벼르고 벼르다가 보너스를 받자마자 공방으로 달려가 수제 핸드백을 맞췄다. 그리고 이 핸드백은 몇 년 뒤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던 명품 가방에 자리를 내주었다. 내 나이와 경력, 지위를 봤을 때 명품백 하나는 있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봉 협상에 성공한 기념으로 하나 마련했다. 지금 내가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얼마 전 상사가 들고 나타났던 에르메스 백이다. 대충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몇 년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능할 것도 같다. 에르메스 백을 품에 안는 그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요새 아주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승패를 겪는다. 옷, 가방, 화장품 등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자세, 태도, 언행, 적절한 유머 감각에 이르기까지 남이 나보다 나으면 자신도 모르게 졌다고 생각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이미 부러움을 느껴버렸으니 어쩌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은 못난 짓이다. 오히려 어허, 이런 고수를 만나다니 오늘은 틀렸군 이라며 싱글벙글해야 한다. 졌는데 싱글벙글하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패배의 가치와 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해할 것이다. 어떤 모임에서 요새 뜨는 젊은 배우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갑자기 연기파 중견 배우의 이름을 꺼내며 요새 그 선배와 함께 영화를 찍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선배는 뺨 때리는 장면이 있으면 정말 눈에 불이 번쩍할 정도로 세게 때린다고 했다. 우는 장면에서는 감독이 사인을 보내기도 전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다투는 씬에서는 헐은 멍이 들 정도로 상대의 손목을 움켜쥐는 일도 예사라했다. 반대로 자신이 맞는 장면에서 상대 배우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궁지에 몰린 상대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힘껏 주먹을 날리면 코피를 흘리면서도 기뻐한다고 했다. 때로는 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아픔을 느낀다고 하니 상대 배우로서는 무서울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도 눈빛을 형형히 빛내며 분명한 발음으로 혀 한 번 꼬이지 않고 대사를 소화해내는 것을 보면 존경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며 그는 약간 질린 표정을 지었다. 이것저것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선배가 치는 대사 한마디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다니까요. 저걸 어떻게 받아?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내가 안 됐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하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어떻게 괜찮아졌냐는 질문에 매니저가 해준 말을 꺼냈다. 매니저가 위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졌다 싶은 순간에 넌 이미 이긴 거니까. 저는 그게 뭐냐고 정신승리냐고 물었죠.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너보다 실력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작한 배우와 선배님 소리 들어가며 연기했잖아. 그 배우들을 보면서 압박감 느낀 적 있어? 없지? 매일 촬영장에 가서 기계적으로 대사만 읊고 나와도 그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늘 쉽게 이겨왔던 거야. 하지만 이 선배와 일하면서부터 넌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곤두서 있어.
대사 한마디라도 놓칠까 대본을 달달 외우고 자기가 나온 장면을 몇 번이고 모니터링하고 제발로 감독에게 찾아가 같이 캐릭터 분석도 하지. 왜? 선배 앞에서 부끄럽기 싫거든. 연기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거든. 넌 졌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덕에 더 나은 배우가 되어가고 있어.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스스로 어떤 배우가 되어 있을지 생각하면 기대되지 않아? 난 기대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어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조차 모른다. 이럴 때야말로 가장 공허하고 가장 위험하다. 그러나 일단 목표가 생기면 설령 아직 이룰 길을 찾지 못했다 해도 마음이 향하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절로 휴지를 불태우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간과 노력뿐이다. 실패해도 괜찮고 참패해도 괜찮고 연달아 패배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다. 성장이라는 주제에서 보면 승패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실패와 패배로 인해 완벽해 보이던 나의 작은 세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껍질 밖에 더 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된다. 그러니 졌다고 비탄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